네, 안녕하세요. 레드버스 백맨입니다. 네, 레드버스 백맨은 지금 마이크가 아직 안 나와서 잠깐 기다렸다가 시작하겠습니다. 그걸로 할까요? 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드버스 백맨입니다. 네, 레드버스 백맨은 빨간색 광역버스에 가방을 메고 타는 제 모습을 표현한 퍼스널 브랜드입니다. 지금 저희 테드 컨퍼런스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캠퍼스 정문 앞에 빨간색 광역버스가 그리고 여기 예술디자인관 앞에도 오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경기도 남쪽으로 이사하고 나서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횟수가 또 이동거리가 많이 늘어났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가방에 보조 배터리, 텀블러, 가끔은 바나나까지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 비해서 배차 간격이 아무래도 긴 이 광역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제 모습을 이렇게 레드버스 백맨에 담았습니다. 제 업은 UX 리서치입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 리서치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사용자 경험 조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제가 하는 일과 일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대학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제가 종합병원에 갔더니 대부분이 시니어 환자더라고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일단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병원에 알리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했어요. 알림톡으로 받은 환자 번호 또는 주민 번호 중에서 하나를 입력해야 했죠. 최근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해서 블루투스 신호로 저 병원에 왔어요 라는 메시지를 접수처에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시니어 사용자가 병원에 처음 도착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였어요. 제가 관찰하는 걸 좋아해서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병원 입구를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 접수처에 도착한 10명 중 7명은 도착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직원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원 안내를 받아 키오스크 앞에 선 7명 중 4명은 첫 번째 화면부터 망설였습니다. 저희가 초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정작 시니어를 위한 사용자 경험은 여전히 부족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본가에 갈 때마다 부모님의 스마트폰 앱 설치나 조작을 도와드리는 것이 어느새 루틴입니다. UX 리서처는 사용자가 서비스나 물건 등을 쓰면서 겪는 부족함이나 어려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정의하는 역할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제품, 사람과 이런 공간 사이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경계해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시니어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이 개입해서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음 진료를 왔을 땐 여유 있고 친절한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시니어도 독립적인 사용자로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입니다. 운이 좋은 날 만날 수 있는 친절한 직원에게 맡기는 대신 병원을 찾은 모든 사용자에게 보편적이고 또 매끄러운 서비스, 배리어 프리 경험을 제공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죠. 이 UX 리서처가 가장 자주 쓰는 개념이 유용성과 사용성입니다. 유용성은 사용자가 기대한 효용을 얻는 것을 말하고 사용성은 사용자가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용성이 떨어지면 편하게 또 쉽게 쓸 수는 있지만 결국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고 사용성이 부족하면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아주 어렵거나 불편하게 누리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엘리베이터는 누구나 자주 쓰는 제품이자 익숙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엘리베이터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거나 모든 층마다 다 멈춰가지고 굉장히 불편하죠. 속도가 너무 느려서 불편할 때도 많아요. 또 어떤 엘리베이터는 원하는 층을 선택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버튼 선택이 마치 IQ 테스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런 엘리베이터를 타느니 불안해서 계단을 이용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 중에도 유용성과 사용성
모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불편한데 그냥 참을만 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으면 저희가 그냥 쓸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것을 찾기 귀찮아서 쓸 때도 많아요. 뭔가를 바꾸는 게 사실 되게 번거롭잖아요. 처음에는 크게 거슬리던 것도 자꾸 쓰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어느새 그럭저럭 쓸 수 있게 됩니다. 불편함을 학습한 이후에는 마치 처음부터 그 불편함이 없었던 것처럼 저희가 여기게 되거든요. 마치 고약한 냄새에 이런 후각이 마비되듯 불편함을 의식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검색하는 경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저희가 무언가를 찾는데 검색이라는 걸 하죠.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화면에 여러 가지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했더니 내가 찾는 정보와는 무관한 팝업이 모니터에 꽃을 피우듯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그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두더지 잡기 게임 하듯이 닫기 버튼을 누르기 바쁩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정보들이 사용자의 주의를 뺏는 경험, 버튼을 잘못 눌러서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던 경험,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계속해서 학습이 되면 자연스럽게 회피 행동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경험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고민한다면 사용자 경험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의 간극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직접 경험하기입니다. 나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하는 경험이야말로 관찰자를 비로소 사용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UX 리서처는 직접 경험하기를 통해 망설여지거나 또 매끄럽지 않은 지점들을 찾고 그 간극을 좁혀갑니다. 그러나 이 좋은 방법, 직접 경험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B2C가 아닌 B2B 경우에는 복잡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서비스 경험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회원 가입 때부터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하거나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커머스의 이해관계자를 그린 맵을 구글에서 제가 검색해서 가져왔는데요. 커머스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길을 걷다가 가지 않던 매장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해서 물건을 찾고 사는 경험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검색하고 비교하고 장바구니 담기, 결제와 배송 조회, 심지어 반품까지 할 수가 있죠. 구매자 역할은 좀 수월한 편입니다. 그런데 판매자 입장은 어떨까요? 상품을 등록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광고를 돌리고 배송 후에 대금 정산을 하는 건 훨씬 까다롭죠. 꾸역꾸역 테스트 삼아 경험할 수 있지만 내 돈과 시간을 써가며 판매자로 일하는 건 헉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UX 리서처는 직접 경험을 하는 것과 별개로 실사용자의 행동을 이렇게 관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각을 묻기도 합니다. 여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혹시 평소에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주변 사람보다 종종 더 피곤한 상황에 처했을 것 같아요.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그냥 대충 한번 넘어갈 것 같은 것도 한 번 더 들여다보거나 안 볼 때에도 좀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싶어도 찝찝하고 좀 거슬리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민하다 보니까 좀 피곤합니다. 근데 거꾸로 피곤한 그런 상황에서도 섬세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다행히 예민한 사람은 더 쉽게 발견하고 더 많은 틈을 의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천장에 전구가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개가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점점 희미해지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19개의 전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19개의 전구로 책을 읽어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책을 한 페이지만 읽으려고 하면 사라진 전구 그 딱 한 개,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밥 먹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그 한 개의 전구를 교체해야 속이 시원한 거죠. 그냥 넘어갈 만한 것도 꼭 처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고단할 때가 많습니다. 다행히 둔감한 사람보다 저처럼 예민한 사람이 UX 리서치를 할 때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며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책에는 예민한 책에 위안이 되는 한 가지 실험이 있는데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의 이름을 딴 더닝-크루거 효과에 기반이 된 수행평가 실험입니다. 더닝은 당시 대학원생 크루거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두 사람과 이제 연구를 통해서 성과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수행과 바람직한 수행 사이의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과가 낮은 사람들은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이때 논문 제목이 미숙함과 그것을 모르는 상태인데요. 이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실험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인 학생이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가장 모른다는 예상이 입증되었습니다. 수행 성적이 하위 12%에 해당했던 학생은 자신의 논리적 추론 능력이 상위 32%에 든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테스트를 마친 후 다른 학생들이 적은 답과 자신이 적은 답을 비교해 보면서 자신이 맞춘 문제가 몇 개나 되는지 평가하게 했습니다. 수행 성적이 하위 25%에 해당했던 학생들은 자신보다 더 잘하는 학생들이 적은 답과 비교를 한 후에도 자신의 성적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비교 후에는 자신의 능력이 전보다 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죠. 자신이 틀렸다는 가능성을 간과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렇게 주더라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실험은 수행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나아질 수 있는지 한번 검증해 봤습니다. 학생들은 논리를 추론하는 문제로 테스트를 받은 뒤 자신의 논리적 추론 능력과 수행 순위를 마찬가지로 평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수행 성적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수행을 실제 결과보다 아주 높게 평가했죠. 이번에는 학생 중 절반을 10분짜리 논리 훈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논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하위 25% 학생 중 논리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정답을 쓴 문제의 수와 자신의 수행 성적 순위에 대해서 다른 그룹에 비해 더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즉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하위 25% 학생 중 논리 훈련을 받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훈련을 받았던 학생들은 자신의 수행이 여전히 훌륭했다는 잘못된 확신을 계속해서 유지했죠. 오류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면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지식을 의식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경계하는 태도,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지식이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해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과가 낮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미숙함을 개선하지 못할까요? 더닝과 크루거에 따르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굳이 남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저희가 나의 기술이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일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또 가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더라도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이유가 뒤따라야 하는데 대부분 구체적인 이유까지 뒤따르진 않습니다.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요소가 제대로 맞아떨어져야 하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원인을 내가 아니라 외부로, 밖을 탓할 수 있거든요.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도구를 탓하면 일단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나아지려면 예민함이 효과적인 무기가 됩니다. 오히려 가장 큰 문제는 미숙함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둔감한 쪽이죠.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 예민한 사람은 피곤하지만 다행히 더 나아지기 쉽습니다. 스스로 혹시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했다면 괜찮다고 한번 위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민했던 탓에 몸도 마음도 다른 사람보다 더 피곤하지만 더 나아진 거니까요. 저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번거롭고 고생스러울수록 사용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편해진다고 믿습니다. 좋은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돈 노먼의 좋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디자인은 나쁜 디자인에 비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이 된다면 그 과정과 도구 자체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UX 리서처는 현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음식 배달 서비스 이야기인데요.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광고를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광고비를 낸 가게들은 치킨이나 한식 이런 카테고리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장 상단에 먼저 노출이 되는 방식이었죠. 기업이 수입을 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멤버십, 수수료, 그리고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없던 서비스에 광고가 추가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고를 도입하고 시작한 사장님 중 80%가 2주만 지나면 그만두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니까 광고로 인한 성과가 높든 낮든 치킨이든 디저트이든 또는 강남구이든 강북구이든 프랜차이즈이든 독립 브랜드이든 80%는 그만두는 패턴이 동일하게 유지가 됐어요. 광고비를 낮춰보기도 하고 광고를 노출한 알고리즘을 수정하기도 했지만 신규 광고주 중 80%는 어김없이 딱 2주만 지나면 그만두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UX 리서치 팀은 사용자 이탈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했어요. UX 리서처는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문제의 표면이 아닌 근원에 있는 원인을 탐색해서 들어가고 문제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솔루션들을 탐색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기능적인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단편적인 인센티브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었죠. 세일즈 팀은 광고를 처음 도입하는 사장님들을 유치할 때마다 본인의 기본급 이외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고 있었습니다. 전체 급여에서 이 인센티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어떻게든 광고를 도입하려고 전화를 걸고 사장님 2주만 일단 해보세요. 2주만 하시고 그만두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광고를 시작할 때 설정할 수 있는 최소 기한이 2주였던 겁니다. 리서치 팀은 어떻게 이 문제를 발견했을까요? 광고를 2주 만에 그만둔 광고주 모집단에서 표본을 선정해 인터뷰를 했더니 10명 중 7명은 저 광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라며 광고 중단에 대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광고를 시작한 후 중단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지금도 광고가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오히려 광고를 하는데도 처음에만 반짝 효과가 나오다가 지금은 오히려 주문이 줄었다며 광고 효과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만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죠. 이 믿음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끔 합니다. 첫 번째, 처음 광고를 도입한 광고주는 세일즈팀 담당자가 전화로 일러주는 그대로 옵션을 선택했다. 두 번째, 광고주는 광고를 시작한 이후에 광고 설정 화면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UX 리서처가 세일즈팀 인센티브 구조의 허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정의하자 솔루션이 명쾌해졌습니다. 세일즈 담당자가 받는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광고주를 유치할 때 1차 인센티브를, 광고주가 프로모션 기간인 2주부터 한 달 동안 광고를 계속해서 유지할 때 2차 인센티브를, 여기에 광고비를 증액하면 3차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인센티브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해결됐고 80%의 광고주 중 10%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광고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만드는 이와 쓰는 이 사이에도 틈이 있습니다. 또 제품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도 틈이 있습니다. 다른 존재가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틈이 있습니다. 이런 다름의 틈이 있고 다름을 만드는 곳에는 그 틈을 적당히 메우거나 채우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차이를 적절하게 줄여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대신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 경험, UX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온라인, 특히 스마트폰 중심으로 커머스, 핀테크 이 분야에서 UX 리서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에서도 UX 리서치가 더 나은 생활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며 그 틈을 좁혀가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 곁에 연결되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